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을까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네. 두 분 평소에 아침 식사 잘 챙겨 드시는 편인가요? 아침 거르고 보통 아점을 먹죠, 저는. 저도 네. 좀 잠이 중요해서. 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밥보다는 잠이 더 중요해서 아침은 먹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아마 다들 워낙에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아침을 거르시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아침 식사를 거른다거나 또 이 저녁을 너무 늦게 먹는다거나 그러면 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 일본 연구팀이 40살 이상의 남녀 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네. 이 잠들기 전에 한 2시간 이내에 먹은 그런 늦은 점심과 또 아침을 건너뛰는 습관, 또 밥을 빨리 먹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식습관들을 조사를 하고요. 네. 이런 습관들이 이 신장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3년 이상 쭉 관찰을 해봤습니다. 예. 그 결과 이 아침을 건너뛰는 것과 저녁을 늦게 먹는 게 가장 신장에 나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이 아침을 거르거나 늦은 저녁을 먹으면 단백뇨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이 단백뇨는 몸속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할 단백질이 신장에서 걸러지지 않고 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그런 증상인데요.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식습관이 체중 변화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신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으니까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단백뇨가 지속하면 그 온몸에 부종이 생겨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아침은 좀 잘 챙겨 먹고 야식은 삼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도 건강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국내 연구진이 비만이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우리 몸은 보통 이 지구 자전 주기인 24시간에 맞춰서 이 생체 시계를 작동을 시키는데, 네. 그러면 이 생체 시계에 따라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이 체온이라든가 혈압, 또 식욕이나 수면 등이 알아서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12시간 단위로 이 생체 시계를 통제하는 게 뇌 속의 어떤 특정 단백질인데요. 네. 비만으로 인해서 이 몸속에 불순물들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이 단백질의 움직임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수면 주기가 당연히 불안정해지면서 수면 장애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이번에 연구팀이 이런 원리를 이제 수학적으로 처음 밝혀낸 건데요. 예. 앞으로 수면 장애를 치료하는 데도 이 연구 결과가 활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이런 연구 결과들 보고 나니까 우리가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왜 그런지 더더욱 네. 깨닫게 되네요.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이 코로나19로 우리 생활 곳곳에서 요즘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프로야구 경기장에서도 아주 색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어서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그렇죠. 자, 프로야구가 포스트 시즌 들어서는 이제 전체 좌석의 50%까지 네. 관중 입장을 허용하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알던 그런 야구장의 모습, 활기를 좀 되찾은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어떤가요?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사실 일단 입장할 때부터 이 QR 체크인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이 발열 체크를 해야지 경기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익숙해진 그런 모습인데, 그렇죠. 조금 아쉬운 건 이 치맥이라든가 간식을 먹으면서 야구 경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이 관중석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가 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경기 시작 전에 복도에 있는 이 테이블에서 간식을 먹고 경기장에 들어가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이 응원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말한 이 떼창도 할 수가 없게 됐는데, 대신에 막대라든가 깃발같이 아주 다양한 응원 도구들을 가지고 온 관중들도 있었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아주 독특한 응원 의상을 입은 관중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풍경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직접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만큼 이 야구 팬들의 갈증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코로나19 사태 후 야구장 직관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네. 야구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도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자, 그런데 확진자 수가 지금 계속 잡히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1.5단계로 거리두기를 올리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수도권도 상향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기로 했는데 1.5단계가 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네, 이 수도권의 경우는 일주일 평균 이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네. 먼저 이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에서는 1단계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만 있었는데 1.5단계가 되면 춤추기라든가
좌석 이동 자체가 금지가 됩니다. 네. 뭐 식당이라든가 카페의 경우는 1단계에서는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 테이블 사이에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네. 네. 그런데 1.5단계에서는 이 기준이 50제곱미터로 줄어들게 되고요. 네. 또 이 결혼식장과 뭐 장례식장, 노래 연습장 같은 곳에서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게 됩니다. 또 학원이라든가 뭐 직업훈련기관에서도 인원을 제한을 한다거나 자리를 한 칸씩 띄어서 앉아야 되고요. 네. PC방이나 영화관, 공연장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좌석 사이에 띄어 앉기를 해야 됩니다. 네. 또 이 종교활동의 경우는 좌석수 30% 이내의 인원만 입장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네. 할 수 있게 했는데 1단계에서는 이 모임이나 식사가 이 자제로 돼 있었지만 예. 이 1.5단계가 되면 금지가 됩니다. 금지되고요. 네, 네. 또 이 감염 위험도가 큰 뭐 집회라든가 시위, 또 이 대중음악 콘서트 같은 경우는 100명 미만일 때만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예전에 3단계였을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그 세밀하고 또 정교하게 기준이 마련됐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네. 방역 수칙도 함께 달라졌습니다. 네. 특히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를 물게 되죠. 네, 맞습니다. 이 대중교통과 또 이 다중 이용 시설에서 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뭐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네. 뭐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종의 중점 관리 시설 또 일반 관리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예. 이 밖에도 뭐 집회나 시위장 또 실내에 있는 스포츠 경기장 같이 뭐 500명 이상 정도가 모이는 그런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됩니다. 네. 만약에 1.5단계로 이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실외에 있는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게 되는데 네. 이때 이 허용되는 마스크 종류도 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방역 당국은 우선 이 KF94나 94나 뭐 KF80 같은 이 보건용 마스크 또 이 비말 차단용 마스크 뭐 수술용 마스크처럼 의약 외품으로 허가된 그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라든가 뭐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은 됩니다. 반면에 이 망사형이라든가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마스크 대신에 옷가지로 얼굴을 가려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를 해서 과태료를 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 지침을 어길 경우에는 네. 횟수와 관계없이 당사자한테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뭐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는데요. 뭐 일단은 나와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은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네. 수도권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가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수칙들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